안녕하세요. 박물관 뉴턴 운동 법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고 46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뉴턴 법칙하고 등가속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샘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가속도 공식의 변수가 뭐가 있었죠? 가속도 A, V0, V, T, S 이런 것들이 있고, 뉴턴 같은 경우는 변수가 몇 개 있었죠? 3개 있었죠? A, M, F. 근데 여기서 내가 이 A는 공통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턴하고 등가속이 결합된 문제는 이 A를 매개체로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먼저 A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1kg고 20N이 작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20이다 라고 쓰면 틀려요. 왜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중력이 10N만큼 작용하거든요. 그럼 내가 R자임은 위쪽으로 10N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10m/s 제곱이 나오는 거고, 가속도랑 거리를 알고 있고 내가 구하는 게 이 V이기 때문에 3번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이 AS는 V제곱, 어차피 처음 속력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V는 20, 루트 20이 되는 거니까 2 루트 5.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되는 부분이 어디죠? 이것도 샘물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일정한 속력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일정한 속력. 그럼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고, 즉 합력이 0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주는 힘과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질량이 여기서 M, 그럼 여기가 모르고 3M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2M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가속도는 0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하셔도 돼요. 자, 봐볼까요? 여기 장력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박스 쳐보겠습니다. B에다가 B는 중력 얼마 받죠? 아래쪽으로 2mg 받아요. 그쵸? 근데 지금 합력이 빵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당겨주는 Q의 장력도 2mg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P 장력도 봐볼까요? P는 어떻게 보면 되죠? P는 이렇게 박스에 쳐볼게요. 이렇게. 그럼 C의 중력이 얼마야? 3mg죠. 근데 이것도 합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당겨주는 P의 장력도 3mg가 된다고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봐볼까요? 기억. P의 장력과 Q의 장력은 같다. 틀렸죠? 그 다음 니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이다. 맞죠? 여기.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 아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이네요. 용수철 저울은 장력 측정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마치 이쪽으로 mg 당기고 이쪽으로 mg 당기니까 여기 EMG가 찍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mg가 작용하고 이쪽으로 mg가 작용하면 합력은 빵이죠. 그쵸? 합력이 0이 된다는 거는 얘 장력도 위쪽으로 mg만큼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울에 찍히는 값도 장력인 mg가 찍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질량이 같은 경우는 많이 봤죠? 여기 얼마가 찍혀요? 계산해 보시면은 2분의 1 mg가 찍힙니다. 장력 구한 거예요. 자, 그럼 기억 틀렸고요. 그리고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라는 힘을 주고 있더니 이 개가 정지해 있대요. 그리고 내가 손에 놨더니 3분의 1g로 가속이 되고 있어. 그럼 왜 이게 3분의 1g로 가속이 됐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 A의 질량을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여기서 받는 전체 힘은 얼마죠? 라지 mg가 되고 전체 질량은 M과 라지 M을 더한 값이 되는데 그게 바로 3분의 1g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넘겨보시면 라지 M, 3 라지 M은 M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라지 M 값은 2분의 1m이 나와요. 따라서 이 질량이 2분의 1 스몰 m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2분의 1mg죠. 근데 가에서 왜 정지했겠어 그럼? 이 F의 값이 2분의 1mg였던 거예요. 그럼 정지할 수 있었겠죠? 자, 풀어볼게요. 기억. A의 질량은 2m이다. 아니죠. 2분의 1m이고요. 그 다음에 F의 크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실이 당기는 힘은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직접 장력을 계산해봐도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 2분의 1m짜리 램이 정지해 있잖아요. 그럼 아래로 당겨주는 중력인 2분의 1mg랑 같은 값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내가 전체 합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 말은 장력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합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3분의 1g고 m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3분의 1mg라는 합력이 작용하고 B 입장에선 그건 오로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실로부터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3분의 1mg, 장력이 2분의 1mg 이렇게 구하셔도 되긴 하는데 합력으로 판단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는 걸 바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지금 그래프가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식을 하나 뽑아내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 내가 A, B가 실로 연결된 상태로 F0로 끌어주고 있죠. 그때 가속도가 얼마예요? 가속도가 1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실이 딱 끊어졌어요.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그 실이 끊어진 순간의 속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A가 어떻게 됐어요? 쭉 가다가 여기서 실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력으로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개입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B 같은 경우는 계속 F가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점 빨라질 수 있어. 가속이 되면서 더 빠르게. 그래서 B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왜 가속도가 1이 나왔을까요? 처음에. 그럼 해보죠. 근데 지금 질량이 A가 2kg라고 했기 때문에 2kg 적어주시고 얘 질량은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둘게요. 그럼 얘가 가속도가 1이 나왔다는 거는 이 전체 질량 그리고 전체 힘을 나타냈을 때 가속도가 1이 나온다는 거야. 그 두 번째 구간 봐볼까요? 이번에는 M짜리 질량이 M짜리인 B에 F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가속도가 얼마야? 이때는 2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이때 가속도는 2예요. 그러면 F는 MA를 써보시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0는 2M이라고 쓸 수 있어. 이거를요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F0에. 그러면은 M은 2kg이 나오고 F는 4N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B의 질량은 2kg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F는 4N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2초에서 4초까지죠. 그러면 나는 A 같은 경우는 2초부터 4초까지 요만큼의 면적만큼을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 보라색깔 요만큼 사다리꼴 이 전체 면적을 이동하겠죠. 그럼 내가 이 둘의 거리 차이는 얼만큼 벌어지는 거야? 이 중간에 끼어있는 삼각형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넓이가. 여기가 지금 4가 나오고 여기가 지금 2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4m가 되죠. 따라서 6m가 아니라 4m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지금 풀었던 거랑 되게 유사한 문항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 조건에서 세 번째 줄에 질량이 C가 B의 3배래. C가 B의 3배. 그럼 이런 거 상대값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C가 3배가 크니까 여기를 3M, 여기를 M으로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의 2배래요. 가에서가 나의 2배. 가속도가 여기가 지금 2A면은 여기는 A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질량을 먼저 구해볼게요. 근데 이거 할 때 굳이 식을 다 세우지 않아도 돼. 얘를 뭐 라지 M으로 나올까요? 라지 M, 라지 M. 그럼 뭐 F는 뭐 얘 전체 질량 곱하기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어차피 가랑 나의 동일한 크기의 힘을 작용했죠. 동일한 크기의 힘을 작용했다는 거는 F는 MA이기 때문에 질량과 가속도를 곱했을 때 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가속도가 왼쪽이 2배라는 거는 질량은 오른쪽이 2배라는 거야. 따라서 질량식을 세워보면 왼쪽식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2배가 크기 때문에 이 작은 쪽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같아집니다. 그럼 이 라지 M은 스몰 m과 같다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내가 여기는 그냥 스몰 m이라고 써주시고 여기도 그냥 스몰 m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 질량이 2m이고 여기는 전체 질량이 4m이죠. 오른쪽이 2배가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2배가 작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의 3배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얘랑 얘 곱하시면 돼요. 3ma.
그리고 여기는 m과 2a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3배는 아니죠. 그쵸?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거대로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이거고,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은 이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랑 이거를 볼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우리가 장력을 계산할 때는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똑같거든요. 그럼 박스를 어디 치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A 쪽에 박스를 치는 게 더 편하게 풀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차피 질량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가속도가 2대 1이죠. 그러면 얘 함력은 EMA가 되는 거고 얘 함력은 MA가 되는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는 그 함력이 바로 장력이 끌어준 힘이라는 거지. 왜냐면 A는 B랑 F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힘은 온전히 실이 모두 다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왼쪽이 2배가 커서 같다가 틀린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EMG라는 중력을 받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왼쪽으로 MG라는 중력을 받네요. 그럼 전체 힘은 mg가 되고 전체 질량은 4m이 되죠? 그럼 가속도가 4분의 1g라는 거야. 요 방향으로 4분의 1g가 되겠죠. 그럼 제가 함력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함력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랑 얘를 곱하시면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mg. 그리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4분의 1mg.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위쪽 방향으로 4분의 1mg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같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장력을 각각 계산하셔도 돼요. 한번 먼저 각각 계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박스 쳐서 보면 A 입장에서는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고 있는 건데 결과값이 위쪽으로 4분의 1mg가 된 거죠. 이 함력이 결과값이니까. 그럼 위쪽으로 들어주는 힘이 4분의 5mg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력이 4분의 5mg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Q 장력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다 박스 한번 쳐보세요. 그럼 아래로 2mg 중력이 작용하는데 결과값이 아래쪽으로 2분의 1mg가 됐다는 거는 위쪽으로 들어주는 힘이 2분의 3mg가 됐다는 거야. 여기가 2분의 3mg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4분의 6이니까 이쪽이 더 큰 거라고. Q 쪽이. 그래서 같다가 틀린 건데 지금 내가 보는 거는 그냥 크기가 같은지 아닌지만 비교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박스를 칠 때 애초에 B쪽에 치면 돼요. B쪽에. 왜냐면 지금 B가 받는 힘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죠. P가 당기는 거랑 Q가 당기는 거. 근데 결과값은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4분의 1mg로 가고 있죠.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실 Q가 당기는 게 더 셌던 거야. P가 당기는 것보다. 얼만큼? 4분의 1mg만큼. 따라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쪽에서 4분의 1mg만큼 더 크잖아요. 그 다음 니은 A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랑 같다. 맞아요. 왜냐면 질량이 애초에 동일하거든. 그럼 같은 가속도를 곱했을 때 R자임이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디귿은 맞죠? 왜? 4분의 1g니까. 이게 사실 C로 물어보나 B로 물어보나 A로 물어보나 전부 다 4분의 1g가 나온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잘 집중을 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보시면 질량이 B가 A의 4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B가 A의 4배니까 내가 여기가 4M, 여기가 M, 여기가 4M, 여기가 M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질량은 어때요? 동일하죠? 5M으로서 동일한데 그러니까 받는 전체 힘이 4mg가 나오고 mg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질량은 동일한데 받는 힘은 4배의 1배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도 4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값은 5분의 4g, 5분의 1g가 나오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구하는 게 시간에 대한 비를 구하는 거죠. 구체적인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5분의 4g 이런 식으로 두고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비율로 풀 거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서 가속도를 4a로 두고요. 여기서 a로 둘게요. 어차피 얘네는 나중에 지워질 거거든. 비율로 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제가 2가지 솔루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가는 거야. 지금 뭘 알고 있죠? 가속도의 비를 알고 있어요. 가속도의 비. 그리고 거리가 어때요? 같죠? 그리고 처음 속력 알고 있죠? 3번 공식으로 가는 거야. 자, 한 번씩 써볼까요? 그냥 처음에 3번 공식 쓰는 거예요. 3번 공식. 그러면 각각 어떻게 되죠? 이 가에서는 E, A, S는 나중속도,
뭐 v 가의 제곱 처음 속도 빵.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2al은 v 나의 제곱 처음 속도 빵. 이것도 사실 제가 그냥 굳이 써서 그렇지 나중에 적응되면은 보자마자 4대 1이기 때문에 4대 1이기 때문에 각각 v 가랑 v 나는 2대 1이다.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속력은 2v로 설정한다면 여기서 속력은 v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시간의 비율도 구해볼 거거든요. 시간. 여기는 정지에서 v가 된 거야. a로 가속될 때. 그때 걸린 시간을 한번 제가 t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a로 t번을 팡팡팡팡 쳤더니 v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4a로 치고 있죠. 4a로. 만약에 4a로 t번을 쳤다면 4v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긴 반밖에 증가를 못했네요. 2v밖에. 그러면 이 4a라는 걸로 2분의 t만큼을 팡팡 쳐줬기 때문에 2v가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t1분의 t2는 예분의 얘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풀면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서 가면 돼요. 이 3번 공식하고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2번 풀인데요. 얘는 뭐냐면 드디어 제가 그 공식을 쓸 거예요. 처음에 등가속도 부분 학습을 할 때 그냥 2번 공식을 안 썼죠. 이거 왜 안 썼어요? 너무 식이 복잡했잖아. 너무 식이 복잡하고 이거 대신에 대체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차피 처음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없죠. 그러면 이 식이 날아가게 돼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S는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이 정도면 솔직히 외울만 하지 않아요? 가볍잖아. 그쵸? 근데 지금 한 필이면 또 거리가 어때? 가랑 나에서 거리가 같아요. 이 값이 동일하다고. 근데 또 뭘 알고 있어? 이 가속도의 비가 4대 1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시간의 비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시간 제곱의 비가 1대 4가 되겠죠. 그럼 제곱의 비가 1대 4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비는 1대 2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라고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2번 공식을 쓸 때 대체 공식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뭔가 거리에 대한 상황과 시간에 대한 상황 그런 좀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고 처음 속력이 0이라면요 이 그냥 일반 2번 공식을 쓸 때가 편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게 좀 편하다 싶으면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이제 2번 공식은 이런 경우에 쓰면 편하구나. 보통은 2번 대체로 풀리면 잘 풀리는데 그냥 2번 공식을 생으로 쓸 때도 잘 풀리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거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v0가 0일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이럴 때 많이 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실이 매달린 상태로 F라는 걸 주고 있대요. 근데 실이 끊어졌대. 2초 때. 여기서 실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A 같은 경우는 계속 더 빨라지게 됐고 B 같은 경우는 뭐 아래로 떨어졌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또 뭐냐면 이거예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처음에 아랫방향으로 움직였으면은 실이 끊어진 다음에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는 위쪽으로 특정 가속도가 존재했던 거고 실이 끊어진 다음에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한번 가속도를 구해볼 건데 처음에 어떻죠? 0초부터 2초까지는 10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가속도가 5야. 그러니까 얘 처음 가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5였다는 거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5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이 끊어진 이후에는 어차피 B 혼자 빗면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이 가속도를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얘를 빗면 가속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이 B한테 작용하는 빗면 힘은 10N이 되는 거예요. 작용하는 빗면 힘은 10N.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여기는 가속도가 얼마야? 두 번째 구간은 2초 동안에 20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가속도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A의 질량을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두 번째 구간을 통해서 F는 MA니까 10M 요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구간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식이 있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F 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10N만큼이 작용하고 있죠. 서로 반대쪽으로 당기는 힘. 근데 F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속을 받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F에서 10을 빼줘야 돼요. 큰 쪽에서 작은 쪽.
F에서 10을 빼준 게 이게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은 2kg에서 m을 더한 거. 그게 바로 가속도인 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F 자리에 10m을 대입하고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2m-2는 2 플러스 m이 되니까 m은 4kg가 나옵니다. 그리고 F는 40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봐볼까요? 기억 맞죠? 그 다음에 1초일 때 B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라고 했는데 1초일 때도 지금 위쪽으로 가속도 5, 질량이 2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은 뭐냐면요. 3초일 때 B의 운동량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잖아요. 운동량은 P라고 쓰고요. 공식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씁니다. 그거 이제 이거의 크기를 그냥 보는 건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여기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어차피 질량은 2kg죠. 그럼 사실상 속력이 1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3초일 때. 3초일 때 지금 B는 어떻게 되냐면요. 2초인 순간에 속력이 얼마예요? 끊어지면서 속력이 15죠. 그럼 얘는 끊어지는 순간에 위쪽 방향으로 15m/s라는 속력을 갖고 있던 건데 그러면 가속도가 내가 이제 아래로 5만큼씩 받잖아요. 그럼 초당 5씩 팡팡팡 때려주는 거거든. 그럼 지금 내가 15기 때문에 여기다가 B의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초당 5씩 떨어지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3초 때는 한 번 팡 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 속력은 10이 되잖아요. 그럼 20 맞네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내가 2초일 때 실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2초로부터,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부터, 끊어진 시간으로부터 몇 초가 더 지나야지 B의 속력은 0이 될까요? 정답은 3초죠. 왜냐면 가속도가 5기 때문에 3번 팡팡팡 때려주면 속력이 0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몇 초인 거야? 여기가 5초인 거예요. 그럼 5초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속력이 멈췄으니까 다시 돌아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 문항.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프가 두 군데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럼 식을 두 개를 써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자, 우선은 질량을 모르죠. B의 질량. M이라고 놓을게요.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가속도 얼마예요? 여기가 2분의 1.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죠? 가속도가 1이죠. 그리고 얘는 B의 속력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거부터 식 써볼까요? 4F 작용하고 M이니까 4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1.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힘은 오른쪽으로 3F가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은 M 플러스 1. M 플러스 1. 가속도는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리고 넘겨버리면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하면 6F는 M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내가 M이 4F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4F를 집어 넣으시면은 F가 2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M은 2kg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전문항의 디귿하고 비슷한 문제거든요. 3초일 때 A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미 2초일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2m/s라고 B나 A나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2m/s라고요. 둘 다. 근데 이제 실이 딱 끊어진 순간부터는 F가 2분의 1이었죠. 그럼 A에 대한 가속도가 왼쪽 방향으로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가속도가. 그럼 내가 3초라는 거는 이 끊어진 순간부터 한 번 그냥 팡 때려주면 되는 거야. 얘로다가. 그럼 여기서 2분의 1로 왼쪽으로 팡 때려주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이거 거리 구하는 것도 조금 전에 봤던 문제랑 동일한 건데 4초일 때랑 3초일 때 거리는요. 이것도 제가 그래프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얘는 2분의 1로 점점 느려지는 거죠. 가속도가 기울기잖아요. 근데 느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누가? A가. 얘가 A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누가 돼?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4초일 때랑 3초일 때 크기이기 때문에 요 사이 면적 구하시면 돼요. 요 면적. 구해보시면은 2.5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처음에 정지에 있대요, 정지. 그럼 굳이 따져보자면 이쪽으로 2G가 된다면 얘도 빗면임이 2G였던 거예요. 그럼 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B의 질량은요, 2kg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B의 질량. 정답은 B의 질량은 2kg보다는 무조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빗면에서 받는 가속도는 무조건 중력 가속도보다 작다고 했죠, G보다. 그럼 나는 여기서 가속도가 G보다 분명 작은 값이라고, 근데 곱해서 2G가 나왔다는 거는 질량이 2kg보다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질량은 2kg보다 크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문제 풀 때 지금 얘기한 부분은 큰 상관이 없긴 한데 이런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P를 끊었대요. 그럼 P를 끊었으면은 참고로 AB의 질량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M으로 두고 여기도 M으로 놔볼게요. 그럼 내가 P를 딱 끊었어. P를 끊었어. 그러면 지금 이거 A의 속력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른쪽 것만. 그럼 전체 질량이 M 플러스 2야. M 플러스 2. 여기가 M 플러스 2가 되고 질량이. 그리고 전체 힘은 2G가 돼요. 반대로 내가 Q를 딱 끊어버리면은 덩어리가 이렇게 되니까 전체가 2M이 되고 전체의 힘은 2G가 돼요. 전체 질량은 2M에. 거기는 2M에 2G가 된다고. 근데 지금 가속도가 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 속력이 2가 됐고 같은 시간 동안에 3이 됐기 때문에 가속도의 비가 2대 3이에요. 그럼 내가 얘가 2대 3이라고 날려주고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굳이 날리지 말고 그냥 넘겨볼까요? 그럼 넘겨버리면 그럼 3m 플러스 2는 넘기시면은 4m. 그럼 m은 6kg.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될까요? 자,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다 계산식을 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푸는 거야. 제가 어차피 P를 끊으나 Q를 끊으나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동일하죠. 2G. 그쵸? 그럼 내가 가속도가 3대 2라는 거는 질량은 2대 3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속도랑 질량을 곱했을 때 힘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힘은 동일하다면서요. 그러면 가속도가 큰 쪽이 질량은 작겠죠. 그럼 여기 질량이 2가 되고 비율이 여기 질량은 3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질량은 M 플러스 2고 이쪽 질량은 2M이잖아요. 근데 그때 얘가 2대 3이라고. 2대 3.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다가 1을 곱하면 같아지겠죠. 여기다 3을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같아지겠죠. 그럼 넘겨보시면은 M은 6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위에 것처럼 식을 안 써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6kg.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빗면 상황이 또 연출이 되어 있는데 처음 풀 때 이것도 잘 못 푸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앞으로 우리가 빗면 문제를 보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빗면 힘이라는 거는 누구로부터 파생된 거죠? 빗면 힘이라는 거는 중력으로부터 파생된 값이야. G 사인 세타가 중력, 빗면에 대한 가속도기 때문에. 그쵸? 그럼 빗면이면 결국에 중력에 의해서 파생된 건데 왜 빗면 문제를 어려워하냐면 중력은 가속도 값이 어때요? 가속도가 G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빗면 같은 경우는 내가 G 사인 세타기 때문에 매번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이 A 값이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가속도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런 빗면 가속도를 그냥 변수로 두고 풀던가, 가속도를 변수로 두고 풀던가, 아니면 빗면 힘 자체를 변수로 두고 풀면 돼요. 자, 가속도를 변수로 두고 풀던가, 빗면 힘 자체를 변수로 두고 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가속도를 A1, A2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4A1이 되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MA2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변수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M도 모르고 A2도 모르고 A1도 모르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A를 미지수로 잡을 필요가 없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빗면힘 자체 값을 미지수로 잡으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저는 F1이라고 놓을 거고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F1이 되겠죠? 빗면이 변하지 않고 질량도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F2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문제 읽어보시면요. 가랑 나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둘 다 뭐라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질량이 동일해요. 가랑 나에서 질량이 동일해.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같대. 그럼 힘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질량과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면 힘의 크기도 같아야 된다고. 근데 뭔가 이상하죠? 내가 여기선 F1과 F2만 주고 있고 여기선 F1과 F2를 주고 있는데 20까지 더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럼 힘이 더 세졌으니까 가속도도 더 빨라져야 되는 거,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포인트는 크기야, 크기. 방향에 대한 제시를 안 해줬다는 거지. 이쪽에 힘이 더 센 건 맞아요. 이쪽으로 힘이 더 센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원래는 이쪽으로 가속도가 1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는요. 당겨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속도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랑 나로다가 식을 뽑아낼 거거든요. 자, 가 한번 봐볼게요. F1과 F2 중에 F1이 컸기 때문에 가속도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던 거야.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F1에서 F2를 뺐더니 얘가 전체 힘이야. 전체 질량 얼마예요? 6kg랑 m을 더한 거지. 6kg랑 m을 더한 거야. 그리고 가속도는 1이에요. 얘는 어때요? 누가 더 크죠? 힘이? 오른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속을 받은 거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20 더하기 F2 마이너스 F1 이게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은 똑같이 6 플러스 m의 가속도도 똑같이 1이에요.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는 이유는 항상 우변이 양수가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가속도가 항상 양수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끔 이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가속도에 음수를 붙여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맞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면 무조건 양수 나오기 때문에 우변도 그냥 양수로 맞춰주면 계산할 때 편해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볼 건데 궁금한 건 뭐죠? 궁금한 거는 질량이죠. 그리고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건 누구야? F1과 F2예요. 그러면 질량은 되도록이면 남기고 F1과 F2를 지워주는 방향으로 연립을 하면 되는데 그럼 더 해볼까요? 그러면 얘랑 날아가고 얘랑 날아가죠. 그럼 좌변 같은 경우는 그냥 20이 나오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2배의 6 플러스 m이 나와요. 그럼 m이 그냥 4kg라는 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58번인데요. 이것도 좀 읽어보시고 얘도 뭔가 딱 변화점이 2초일 때 그래프에 변화가 생기죠.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2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C가 지면에 닿는데요. 처음에 내가 이거 F를 잡고 있을 땐 안 움직인대. 그쵸? 그 다음에 F를 딱 놔줬더니 A는 위로 올라가고 BC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C가 먼저 지면에 꽝 닿아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좀 B랑 C 사이에 연결된 실이 헐렁헐렁해지겠죠. 왜냐면 B도 계속 아래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게 바로 2초 뒤부터 3초까지의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해석을 할 때 일단 가속도를 좀 적어볼게요. 여기서 가속도가 2고 여기는 가속도가 0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1번 상황이라고 놓고 2번 상황이라고 놓을 건데 자꾸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1번을 먼저 해석하려고 하고 2번을 먼저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시간에 대한 인과대로 그대로 풀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일어난 일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되게 불편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는 이거 A의 질량도 모르고 B의 질량도 모르고 C의 질량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1번부터 먼저 해결을 하려면 내가 여기서 받는 힘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처음에 이쪽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MAG랑 F죠. A의 무게랑 F. 그리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B의 무게랑 C의 무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던 건데 그럼 F를 딱 놔버리면 F를 딱 없애버리면 그러면 왼쪽에 대한 게 가벼워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도르래가 돌아간다고. 그쵸? 그러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MCG, MBG 그리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MAG이기 때문에 전체 힘이 이렇게 돼요. MC 더하기 MB 마이너스 MA를 G로 묶은 값이 전체 힘이 된다고. 그리고 전체 질량은 뭐가 돼요? MA랑 MB랑 MC를 다 더한 값이 돼.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변수가 무려 3개나 돼. 이런 경우를 거의 문제에서 변수 3개 되는 거를 출제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이걸로 뭐 풀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연립방정식 3개 세워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역학을 풀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오히려 이 뒤쪽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내가 이게 2초부터 3초 때까지 이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이미 바닥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여기 실이 헐렁헐렁해져요. 여기 실이 헐렁헐렁해진다는 거는 더 이상 이 실이 운동에 개입을 안 한다는 거고, 마치 2초랑 3초 구간에서는요 A랑 B만 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선 지금 처음엔 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A랑 B랑 C라는 변수가 3개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2번부터 문제를 풀게 되면은 변수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먼저 풀래, 이걸 먼저 풀래 하면 당연히 오른쪽 걸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A랑 B의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랑 뭐 B랑 같다든지, 아니면 A는 뭐 2B라든지 이런 관계를 얻어내면 이 A, B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얘는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할 수 있고, C는 또 새로운 문자이기 때문에 2번을 본 다음에 1번을 보면 변수가 다시 2개가 되는 거야. 1번 변수가. 그래서 역과정으로 추론할 때는 이렇게 추론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인과의 방향과 반대로.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속도가 어때요? 속력이 일정하죠. 아, 이거 너무 많이 봤는데?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는 좌우로 당기는 힘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중력과 B의 중력이 같다는 것이고, 이 말은 또 A 질량과 B 질량이 같다는 의미가 돼요. 아, 따라서 내가 이 2번을 통해서 알아낸 게 뭐예요? 아,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질량은 그냥 A랑 B의 질량은 M으로 통일을 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처음에 여기가 M이고 여기도 M이죠. 그리고 MC는 모르니까 그냥 라지 M이라고 놔볼까요? 그럼 처음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첫 부분. 자, 첫 부분은 전체 힘 어떻게 찾을 수 있죠? MC 라지 M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라지 mg 그리고 스몰 mg, 그리고 왼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스몰 mg죠. 그럼 어차피 왼쪽으로 스몰 mg, 오른쪽으로 스몰 mg가 둘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캔슬 될 거란 말이야. 얘가 주는 힘과 얘가 주는 힘은 캔슬 된다고, 상쇄돼요.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힘은 라지 mg밖에 없죠. 라지 mg인데 어차피 중력과 속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힘은 10m이 되는 거고, 그럼 전체 질량은 뭐가 돼요? 2m에다가 라지 m을 더한 값이 돼. 그게 바로 가속도인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겨볼까요? 그러면 라지 m은 2분의 1m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량이 2분의 1m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기억.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죠? 왜냐면 어차피 A 질량과 B 질량이 같기 때문에 서로의 힘을 상쇄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손으로 F로 버티는 거는 이 C의 질량, 무게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은 A가 C의 2배이다. A가 C의 2배이다 맞죠? C가 제일 지금 작으니까. 그 다음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그럼 B를 확대해서 풀어볼게요. 이게 B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B는 지금 질량이 M이라고 났기 때문에 중력은 mg예요. mg. 중력은 mg.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었으면 mg만큼 갔을 거라고. 그쵸? 근데 mg니까 제가 이걸 10m이라고 쓸게요. 그냥 10m.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속도가 2고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죠. 그럼 합력은요. 합력은 이쪽으로 2m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지금 10m이라는 중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2m이 된 거라고. 그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내가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2개가 더 있죠. 위쪽으로 당겨주는 장력과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장력이 2개가 있는데, 내가 얘가 줄었다는 거는 이 보라 색깔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노란 색깔 장력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가 당겨주는 힘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P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더 크다. 맞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잘 학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이 이렇게 나무 기둥? 그냥 뭐 나무라는 건 언급이 없네요. 아무튼 어떤 기둥을 잡고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
로봇이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0으로 맞춘다는 거는 내가 이 로봇하고 봉이 올라간 무게는 측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t1초가 지나더니 무게가 팍 찍혔죠. 여기서 무게가 팍 찍혔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이 로봇은요 처음에 뭐 정지해 있거나 그랬겠죠. 그쵸? 근데 이 구간에서 힘이 찍혔다는 거는 저울 입장에서요 이 봉이 저울을 눌러줬다는 거예요. 0.1만큼 봉이 저울을 눌렀다고. 그럼 이거 누가 눌러준 거야 도대체? 이 로봇이 봉을 아래로 찍어 눌러준 거예요. 로봇이 봉을 아래로 눌러줬다고.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예요? 봉이 로봇을 위로 밀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 부분에서는요 로봇이 위쪽으로 가속을 받아요. 반작용에 의해서. 그럼 로봇은 해석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플러스 Y 방향,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속력이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이 많이 막히는데 특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럼 지금 힘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선생님 그럼 여기는 정지한 건가요? 정지한 걸까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요. 정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힘을 안 받는다는 거는 정지했다가 아니라 가속도가 없다는 거거든. 속도가 안 바뀐다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미 여기서 Y방향으로 점점 빨라졌겠죠. 여기서 속력이 최대값을 갖겠지? Y방향으로. 근데 그게 안 바뀐다는 거라고. 따라서 지금 제가 이 끝에서 속력을 V라고 하잖아요.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V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는요. 이 속력 플러스 V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그게 질문에 나왔어요. 니은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때요? 얘는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힘이 줄어들었죠. 이거는 로봇이 마치 봉을 들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점점 이 라지 V라는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 얘가 점점 느려져서 뭐 언젠가 빵이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길이에 따라서 아무튼 간에 이 속력이 점점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속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막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야. 위로 이미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래쪽으로 가속을 팡팡팡 받으면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처음에 빨리 가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지 그게 아래를 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 감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T2일 때 로봇에 작용하는 알자인 방향은 연직위다. T2일 때 로봇은 위로 올라가야지 봉을 아래로 눌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T3일 때 속력은 0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T4일 때 가속도인데 힘이 0.2고요. 질량이 0.1이죠. 그럼 가속도는 1이 아니라 2m/s가 되겠죠. 크기가.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복습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음 거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